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단지에서 요게 이제 통합 재건축이 됐다고 할 때 저쪽 북쪽에 아니라 남쪽 저쪽 지금 주공 재건축하는 그 도로 있죠? 그쪽으로 밀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경남, 우성, 현대 이렇잖아요. 제 질문은 경남이 지금 양재천 천변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통합을 했을 때 저쪽 우성이나 저쪽 현대 저 도로 쪽 글로도 갈 수가 있나요? 예, 그 부분은 그 가상의 대지 경계선이잖아요. 주민분들이 독립정산제를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주민들 간에 합의해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전체 계획안을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준비위원회랑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동안 제가 이해를 했고 들어왔고 또 뭐 참석해보고 여러 가지 지금 그걸로 질문을 하는데 아직도 뭐 그거는 뭐 물어봐야 된다 얘기해봐야 된다 그러면 그동안 몇 년 동안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통합이 그냥 경남, 우성, 현대가 뭐 남쪽이든 북쪽이든 막 섞일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태죠 아직도. 저희 시뮬레이션은 섞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구분되는 기존의 주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상의 경계선을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한다는 하는 거를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한 없어진 거고요. 거죠 지금? 제자리에서 하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제자리를 전제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 선이 어떻게 규정되어지는지는 주민들 간의 협의 사항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36면에 보면 총 계획 세대수가 2,340으로 나오는데 2,340이 나올 때는 평형별 임대 아파트 그런 구분 내역이 있으실 텐데 그에 대해서 공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증가 용적률 250에서부터 300까지의 가는 반, 우리 같은 경우는 248에서부터 300까지 가는 반을 임대주택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당초에 주민분들께서 제안을 해주실 때 그때 임대주택 세대수가 약 350세대 내외 정도 됐었습니다. 그랬었고요. 저희가 지금 시뮬레이션도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대주택의 세대수는 저희가 지금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저희 주택정책실에서 별도의 TF가 있어서요. 그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작은 평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강남 단지 같은 경우는 큰 평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큰 평형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되면 같은 연면적에서 평형이 커지기 때문에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되고요. 저희 시뮬레이션은 주민분들이 제안해 주셨던 350세대 내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건 알겠고요. 그 분양 아파트에 대한 평형별 계획은 또 있으십니까? 평형열 배분은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주신 계획안으로 했습니다. 그건 주민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거는 준비위원회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평형별 계획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임대 그게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 기부 체납의 관점에서 그 개념에서 임대주택을 얼마를 지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모양인데 제가 원밸리에 집이 있어요.
근데 원밸리에 지금 그 세대를 비교했더니 원밸리는 2990 세대에서 148세대만 임대주택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뭐 이상한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안한 것에 보면은 2265세대에 345세대가 임대주택으로 배정됐어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차이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반포 원밸리는 4.9%,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 확정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15.2라요. 15.2%. 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없죠. 저 서울 지역의 전체를 동토로 볼 때. 그래서 이건 시급한 시정이 필요하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평형이 몇 평이다 몇 평이다 배정이 됐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사람만 짬짬이로 알고 있어요. 그게 돼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로 한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분명히 해야 돼요. 평형이 몇 평이고 몇 평이 어디에 가고 뭐 이런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지, 그것을 원안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그대로 억셉트한다, 그대로 억셉트해서 나가겠다 하면은 큰일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서로 전체 조사를 해야 돼요. 예, 평형수는 서로 조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적률 모식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여기 용적률 모식도에서 보면 여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여기 기부 체납을 통해 갈 수 있는 용적률이 248%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부터 300%까지 가는 반이 임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법적 사항입니다. 저희가 더 하고 싶어서 더 하고 덜 하고 싶어서 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법적 사항으로 정해진 거고요. 요 안에 거를 어떻게 면적 배분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 안에서 평형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고,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포처럼 택지개발지구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라 아파트 지구입니다. 아파트 지구는 이게 250으로 막혀져 있지 않고요. 지구 단위 계획, 그 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는 250이라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각 지구별로 용적률 체계가 법적으로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예, 네. 원베일리는 제가 알기로 25평, 35평, 최대한도 40평이 제일 최고고요. 그런데 여기 현대 제가 살고 있는데 현대는 거의 다가 대형 평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형 평수가 있는데 그 한 세대라 하면은 이게 엄청난 평수가 나오잖아요. 그 평수를 분명히 따져가지고 그 차이점을 밝혀내야 돼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평형 네. 배분은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전적으로 맡길 겁니다. 그 주민분들끼리 합의하셔서 아니 그런데 조정하시면 전적으로 됩니다. 맡길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정부가 이상한 짬짬이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지금 사실 내분이 심각해요. 예? 지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제가 멱살이까지 잡힌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저는 교수로 나왔습니다만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을 부르고 저를 경찰을 불러서 끌어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식자청이잖아요. 그런데 식자청인데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해서 우리가 단지를 좋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 설명회니까요. 주민 설명회 주민 응답만 설명회인데 하십시오. 거기다. 주민 설명회인데 네. 지금까지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찰이 지금 담합이 돼가지고 어떤 그 단체의 감사가 경찰을 불러서 그건 그런 나중에 식으로 해요. 나중에 거기다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추진 그러니까 준비위원장님 그쪽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주민위원장이 거기다. 맡겨놓을 문제가 예. 아니라고 이게. 예. 이번 자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 기획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주민 단체에 대한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재산권의 문제가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침범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희는 개포동의 대부분 단지가 13평, 14평,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을 했지만 우리 단지는 50평, 그러니까 전용 50평, 그러니까 59평 이런 단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세대의 그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평수가 33평짜리. 그래서 33평짜리도 그냥 20%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다 큰 평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큰 평형을 기존에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갈 수 있는가 선택권을 그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여기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제시했다는 거 저희는 정보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저희들이 기존 대형 평형 세대수로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전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2240세대 나중에 변경을 할 수 있다는데 지금 추진준비위원단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주민을 대표해서 구성이 된 게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구성을 해야 지금요 되고 그런 상황은 나중에 아니, 아파트 저희 그 추진위원장님하고 준비위원장님하고 얘기하세요. 그런 상황은요. 준비위원장님이 전혀 서류를 안 받아들이세요. 준비위원장이 받아들이면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까? 준비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러면요 지금 설명회를 그리고 마칩니다. 하나 그러면요 임대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추진 준비위원장님하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설명회를 종료합니다. 그러면요. 임대에 대해서 미드 아파트도 땅을 시에서 줬잖아요. 국가에서 주고 했는데도 임대가 많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초과 영종률의 반을 가지고 임대를 짓게 돼 있지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고 미드에서 그렇게 설명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기회가 없나요? 그러면요 지금 주민 설명회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상으로 개포 경우현 신속 통합 주민 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사유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공동택지원과 재건축 계획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우리 주민 어르신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개포 택지개발지구는 개포 택지개발지구란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이번에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계획과에서 우리 주민들이 요청해서 우리 경우현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나의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 단위 계획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여기 계시는 강 교수님이나 장창경 건축사님, 우리 심소희 팀장님, 신속통합계획과 우리 공동주택과가 합심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건축사를 선정해서 건축사 선정하면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예쁜 더 좋은 디자인, 더 좋은 평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들어오면은 우리 공동주택과 이제 앞으로는 이거 발표하고 나면 공동주택과가 다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평형이 몇 평형 가고 분담금이 얼마냐, 그것은 정비계획이 입안했을 때 주민 저희들 없을 때 이거는 가이드라인 설명이고요. 주민 총회가 있을 거예요.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건축사가 선정이 돼서 평형이 다 나오면 그때 내 평수를 몇 평 가냐. 그다음에 여러분들 분담금 계획은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길지만 나중에 저희들도 시공사 선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주민들이 시공사에게 휘둘리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총회에서 결정되면 자재, 마감 자재를 뭘 쓰냐, 친환경자재를 어떤 거 쓰냐, 소음 기준을 1등급 쓰냐, 2등급 쓰냐 해서 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주민 총회에서
결정하시고 오늘은 요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손을 들었어요. 그 선생님 그 지금은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질문자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예, 제가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네, 좀 앉으세요. 질문하십니다. 다른 거는 어디 있잖아요. 지금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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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 기회를 드릴게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서울시나 구청이나 어디나 설명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앉아주세요. 따놓고 설명을 해야지.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자, 설명해. 제가 신통기획 강남에서 일어나는 미도 재건축 준비 추진 준비 위원장입니다. 제가 2011년 11월에서 지금까지 신통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부 우리 전문가들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 건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여러 요로에다가 편지도 내고 했는데 신통기획이 신통기획으로 안 가려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경의하고 공동으로 공감도 하고 제가 건의를 들어간 첫째 번이 신통기획의 목적은 신통은 빨리 해주겠다는 거고 통합은 여러 부서에 걸리는 시간을 최단으로 줄여가지고 빨리 해주겠다는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에 우리 미도 아파트도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오세훈 시장님의 방침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이거는 잘못하면은 신통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고 이런 종류로 가고 있고 그 시간을 끄는 동안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공감하는 가운데 뭐가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저희들이 그 공공시설을 좋은 의미로 강남구청의 수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수요 그리고 우리 그 주민들의 수요를 맞춰서 제안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제일 마지막에 거의 다가 완성이 되는 마지막에 엉뚱한 제안을 3가지를 하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요양병원, 두 번째 보훈회관, 세 번째 국가재 대책인 저류조를 우리 단지 하나에다가 저류조를 제일 시범적으로 만드는 이 3가지 때문에 신통은 고사하고 비신통에다가 비통합으로 가고 있는 이런 지경에 있어서 왜 재건축은 주민자치단체에 주민들의 뜻을 담아가지고 하는 건데 간단히 줄일게요. 이런 부분이 정부 마음대로 공공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는 한은 우리 강남에 재건축은 신통이 아니라 어떤 좋은 의견을 내더라도 잘 안 될 걸로 생각해서 그 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연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그 미도 아파트 추진위원장님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기본 계획대로 정비 계획대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지 마시고 협업해서 서울시 상정을 하세요. 정비구역 지정을. 그럼 최대한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인증부터 다시 새로 바꿔야 돼요. 추진위원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그런 공개를 당했어요. 아니 거기 교수도 계신데 저희 후배 교수 같은데 그 문제부터 저 질문 좀 드릴게요. 저 통경축 도로 아까 30m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분 질문 있어요? 저 통경축 도로가 공공도로여서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인가요? 있잖아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그 네, 외부인도 그 추진위원회는 단지 그 말고 신속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단지 보안 단지 보 여기서 신속통합에 대해서 지금 전제가 뭔가 하면은 주민들의 추진위원회에서 건너온 안은 다 인정하겠다. 예. 저 통경축 도로가 공공 아무나 외부인도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인지 단지 보안을 하고 단지에서만 이용하는 도로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 통경축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요 통경축이 있고요. 가운데 공공보행 통로가 있습니다. 이 공공보행 통로는 우리 단지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DH 퍼스티어부터 시작해서 대모산까지 연결되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한 큰 보행축입니다. 그래서 이 보행축은 열돼 그 보행축과 통경축이 같이 동시에 지정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인들도 진입이 가능하십니다. 저 뒤에 마지막 화면 갖다 주세요. 뒤쪽입니다. 네, 질문하실 분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질문 많이 하셔야 되니까 전 짧게 하겠습니다. 우성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시에 지인이 있어서 서울시 건축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박원순 시장 때 모든 재건축을 가운데를 제일 높게 하고 이렇게 낮춰지는 원추형으로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수변도 낮추고 학교변도 낮추고 그런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개포동 토박이로서 주공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저는 재건축이 잘 됐다고 느끼지 못해요. 왜냐면은 진짜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보다도 일조건이 안 좋고 남양에 대해서 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는데 제가 미도에 대한 설명의 동영상을 보니까 그 동강 간격에 대해서 그걸 규제를 완화해서 그게 가능해졌다고 굉장히 어떤 분이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런 규제 개혁은 안 하는 이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같이 동강 간격도 좀 넓고 남향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가운데가 제일 높으면은 양재천변의 그 경남 1, 2차는 그 남향의 큰 건물에 가려가지고 굉장히 일조권이 침해를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도 동영상을 보니까 뭐 자전거도로 보행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데 지금 택시기사도 5시 이후에는 대치동에 안 들어갑니다. 너무 차가 많이 막혀서. 그 도로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단지 내부에 지금 저희가 단지 중앙에 49층 주동들이 있고요. 단지 외곽 쪽으로는 20층에서 30층 주동들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그 단지 그 경계부 도로에서부터 일정 정도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요. 이 사선의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축법을 지키다 보면 가로변이 낮아지고 가운데가 올라가는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반영한 지금 건축 배치 계획안이고 저희가 층수를 49층까지 높였기 때문에 가운데 넓은 광장형의 이런 단지 내 공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단지 안에 외부 공간을 넓게 쓰실 수 있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설계자 선정하시면 이거보다 외부 공간에 대한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답을 드리고 싶은데 좀 우리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옆에 개포로랑 원주로밖에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지 저희가 주민참여단 간담회를 할 때 출입구를 하나 더 넣어달라고 하셔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광역교통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단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광역도로를 개설을 해야지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미 재건축 단지들이 다 들어서 있는데 남의 땅을 밀어서 도로를 낼 수도 없고 굉장히 현실적인 저희도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노력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저기 질문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발언할 권리가 있거든요. 선생님 잠깐 앉으시고요. 다른 분들도 발언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 아까 말씀하실 때 한 300%까지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49층 정도 그렇게 해서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층을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된다면 그러면 상위에서 그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용적률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건물 수를 줄여가지고 뭐 층수를 올린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50층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여의도 같이 상업 지역에서는 50층 미만에서 그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용적률이 600%이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우리 그 경우현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 300%예요. 여기서 50층이 넘어가면 공사비가 1.5배 더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분담금 분명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다 마찬가지로 49층 미만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수용해서 와갖고 특화된 디자인, 정말 멋진 디자인을 이보다 더 멋진 디자인을 해오면 고려하겠습니다. 장담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미선 교수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기 질문 하나만 더 마지막에 좀 받아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시에서 직접 이렇게 설명해도 만들어 주시고 고마운데요. 두 가지 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신속 통합 기획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은 이게 시에서 인가 사항인지 3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은 이것이 인가가 있어야만 통합이 돼야만 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주민 동의가 다 통합하기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다면은 관리 처분이 떨어져서 이주할 날짜가 그런 청사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아직 3개 단지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재건축으로 지금 현재 짜여져 있고요. 통합을 하실지 마실지는 주민분들의 선택입니다. 저희가 강제하는 거 아니고요. 주민분들께서 합의하셔서 당초에 신청을 해주실 때, 신통 신청하실 때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한 거고요. 주민분들 간에 정 합의가 안 돼서 우리는 통합해서 못하겠어 라고 하면 따로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주민분들 의사에 맡긴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관리 처분이나 이주 시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벌써 오늘 잠깐 1시간 동안에도 주민분들 이렇게 갈등이 많으신데 저희가 그 시기를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준비위원회랑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 계획을 맡아주신 강미성 교수님 말씀. 네, 건축을 담당했던 ANU 디자인 그룹의 장창변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3개 단지로 나눠져 있는 단지인데 이 단지 사이에는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개 단지를 분할해서 개발을 하시게 되면 지금 계획안에 보여지는 것 같은 외부 공간, 그 다음에 동간의 충분한 이격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훨씬 더 불리해집니다. 굉장히 많이 불리해질 겁니다. 지금 동간 거리 보여지는 것보다 거의 반 이상이 좁아지고 건물을 저렇게 시원하게 높이 올리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설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잘 합심하셔서 3개 단지가 통합이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단지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는 걸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시원하고 그 다음에 더 프라이버시가 있고 그리고 향이나 일조 조건들도 훨씬 더 좋은 단지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어려우심이 있으시겠지만 꼭 그러한 단지를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괄계획과 맡고 있는 강미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개인 주택 하나 짓는 것도 가족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대 수가 많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해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세개 단지가 통합한다는 건 뭐 하여튼 거기다가 더 어려움을 더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좀 전에 말씀 들었듯이 그게 여러 면에서 훨씬 이점이 많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아까 되게 우려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 내가 지금 55평 사는데 왜 선택권이 42평밖에 없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 면적에 대한 기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서 세대수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건지는 그건 전적으로 주민들의 몫이에요. 저희가 뭐 서울시나 구청이나 어디에서도 그걸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집이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정비계획은 또 주민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은 공공의 측면에서 또 개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오늘 얘기가 혼재되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당장 안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이렇게 막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심의를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될 것들을 미리 저희가 다 들여다보면서 가이드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거는 하여튼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포 경우현 신속통합계획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